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광역버스의 입석을 금지한 이후에 출퇴근길이 힘들어졌다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통학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에 대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청춘버스라는 것을 기획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도 마련됩니다. 오늘은 막바지 여름 휴가를 지하철로 즐길 수 있는 지하철 여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공공의료를 이끌고 있는 국가병원이죠. 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보통 통학버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버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청춘버스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기획한 통학버스라고 하는데요. 청춘버스를 기획한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주상돈 학생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이 직접 기획했다는 청춘버스, 어떤 버스인지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청춘버스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과 고려대학교를 운행하는 통학버스입니다. 예,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면은 분당, 일산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수도권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현재는 분당과 일산 노선이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대학생들이 아직 방학 기간일 텐데 청춘버스가 2학기부터 운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학기 개강 날부터 운행하게 됩니다. 예. 학생들이 직접 통학버스를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발한 발상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네, 기숙사 정원이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기에는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통학하기에는 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통학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이번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되면서 버스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버스가 더 늘어난 것은 못 느끼고 있고요. 현재 많은 학우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예. 그전 정류장에서 정원이 모두 차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타려면 30분 동안이나 일찍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1교시 수업이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더 일찍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죠. 예. 지금 고려대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없는 상황이죠? 네, 현재 학교 측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없습니다. 예. 일단 청춘버스를 기획을 하셨는데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1차 접수를 완료한 상황에서 80% 정도가 자리가 찼고 예. 빈자리에 대한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100%가 되면 100%가 되면은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까? 아니, 현재도 운행이 가능하고 100%가 되면 이제 1인당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였는데요. 예.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와 총학생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기획하고 신청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우리 주상돈 학생 혼자서 다 하셨나요? 아니, 혼자서 한 건 아니고요. 예. 기획은 제가 했지만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몇 학년입니까? 저는 현재 2학년입니다. 2학년? 예. 전공은 신소재 관련이에요? 제 전공은 신소재 공학이고요. 예.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다른 세부적인 교과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춘버스 기획하고 전공은 전혀 다른 분야인데 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되게 다양한 학생들을
접하는 거다 보니까 예. 돌발 상황이 되게 많았고 네, 신청하고 또 변동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럼 청춘 버스는 모두 몇 대나 되나요? 청춘 버스는 현재 총 3대 운행하게 됩니다. 예, 운전기사분들도 다 구했고. 네네. 그렇군요. 어떻게 운전기사분들은 구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업체하고 예. 외부 전세버스 대절 업체에 부탁을 하였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학교 측에서도 그 청춘버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학교 측에서도 청춘버스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네. 총학생회 측에서 진행한 계획이라 아직 학교 측에서 어떠한 반응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청춘버스가 일반 버스하고 크기는 똑같습니까? 일반 45인승 버스로 진행됩니다. 그럼 모두 45명이 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더 탈 수 있습니까? 지금 버스 한 대당 45인승 45명까지 탈 수 있는데 예. 버스 대수가 3대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약 1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노선은 앞서 일산하고 분당 두 노선이 정해졌다고 그러셨죠? 일단 9월에는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10월에는 더 증설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일산 분당만 시작을 하고 10월 달에는 더 청춘버스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쉽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9월에 운행을 안전하게 해봐야. 마친다면 예. 10월에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청춘버스가 하루에 그러면은 아침 뭐 등교 시간하고 퇴교 시간 뭐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아침 시간에만 운행하고요. 지역별로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운행하는데요. 예. 시간은 아침 시간이 1교시, 2교시 수업에 맞춰서 도착하는 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예. 일단은 아침에 나오는 게 문제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금은 정해졌나요? 요금은 현재 요일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9월 한 요일에만 이용하게 된다면 15,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만 탄다면 3만 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일반 버스하고는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반 버스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청춘버스가 무슨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익 없이 최대한 학우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 안전 문제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준비가 다 돼 있나요? 안전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예. 안전 점검이 통과된 버스로 운행을 할 것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모든 버스에 보험을 들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청춘버스하고 비슷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학생이라면 어른들이 해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른들은 대학생이 아니고 학생들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대학생이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고 대학이라는 곳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에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주상돈 학생은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고요. 그렇군요. 요즘 그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이 참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취업도 어렵고 대학생 경우에는 뭐 등록금도 비싸고 우리 주상돈 학생 경우에 가장 큰 고민이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현재 고민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저는 현재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행복하면 나중에도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청춘버스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약 이번 방학 2달 동안 청춘버스를 준비했고요.
이제 방학 시작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2달 동안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는지 궁금한데요. 2달 동안 이제 먼저 기획을 시작하고 세세한 기획을 만든 후에 예. 신청자 수요 조사를 한 후에 예. 대략적인 노선을 짜고 예. 그에 대한 버스 회사와 얘기를 하고 이제 접수를 받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예. 많은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대학생들이 해야 할 일도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혹시 대학생들이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어른들에게 기대는 게 있다면 별로 기대하는 내용이 없는 모양이죠?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 모양이에요. 네,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주상돈 학생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휴가 제대로 다녀오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지하철 여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산림구단 알뜰주부죠. 심재영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하철 여행이라고 하니까 지하철을 이용한 여행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1호선 어떤 여행지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지하철로 다닐 수 있는 여행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오늘은 지금은 이제 인천을 출발하는 여행으로서요. 예. 동인천역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부계역에 한국만화박물관, 온수역에 부천식물원과 궁동저수지 생태공원, 예. 그리고 도착으로 시청역에 한국은행 화폐 금융박물관이에요. 예. 그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동인천역에 자리한 곳으로 과거 달동네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어른들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겐 새로운 체험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제 한국만화박물관은 한국 만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전시는 물론 만화 관련 체험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궁동저수지 생태공원은 궁동 저수지 일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피크닉 장소로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도착지인 시청역의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은 한국은행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2001년 개관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화폐 및 금융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1호선이 천안 쪽으로 가는 1호선도 있는데 그 지역도 볼 게 많습니까? 네, 물론인데요. 이제 신창을 출발로 해서요. 천안역에 독립기념관, 오산대역에 물향기 수목원, 우왕역에 철도박물관이 있는데요. 독립기념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네. 물향기 수목원은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꾸민 습지 생태원으로 호젓한 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든 미로, 각종 조각들로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예. 또 철도 박물관은 예. 철도 역사실, 모형 철도 파노라마실 등 다양한 전시실에서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예. 서울 이것저것을 여행하기에는 아무래도 2호선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2호선이 서울 순환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이제 하루 여행 코스로 잡으면 이제 시청역의 덕수궁, 충정로역의 송기정 체육공원, 뚝섬역의 테마파크 수피아, 잠실역의 신천 어린이 교통공원, 강남역의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이제 도착으로 서초역의 몽마르트 공원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 또 이제 덕수궁은
시청역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서 화창한 오후에 덕수궁 돌담길 걷기는 여행 중 꼭 해봐야 할 일일 것 같고요. 송기정 체육공원은 배드민턴장, 족구장, 축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산책 코스로도 안성맞춤이고, 신천 어린이 교통공원은 아이들과 함께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원으로서 야외에서 미니 자동차 타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강남에 자리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으로 영화 상영 및 전시는 물론 인형극, 아동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몽마르트 공원은 설해마을에 자리한 프랑스인들이 모여 만든 마을답게 이국적인 정치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기에는 3호선이 좋다고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3호선을 타는데요. 3호선의 하루 여행 코스를 짜다 보면 이제 정발산역의 일산호수공원, 예. 마두역의 고향꽃 전시관, 독립문역의 서대문 독립공원, 경복궁역의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 안국역의 창덕궁, 충무로역의 남산타워, 양재역의 양재화해공판장, 가락시장역의 가락시장을 갈 수 있는데요. 예.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공호수로서 둘레가 무려 7km나 돼서 자전거 코스로도 그만이고요. 네. 고향꽃 전시관은 매년 세계 꽃 박람회가 열리는 곳이고요. 서대문 독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독립문을 비롯해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3.1운동 기념탑, 순국 천율 추념탑 등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역사 교육 현장으로는 적격이고요.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제1의 으뜸 궁궐로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조선시대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 의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여기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 중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최근 금천이 복원하고 통수식을 가졌다고 하네요. 풍경이 아름다워서 밤에 가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예. 남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타워로 해발 200m가 넘는 남산 꼭대기에 있어서 전망대 높이가 해발 400에서 5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 전망대를 찾는다면 63빌딩보다는 남산타워로 가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하고요. 예. 양재 화해곰팡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고 싱싱한 꽃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격도 동네 꽃집보다 훨씬 저렴한데 생화도매의 경우에는 자정에 오픈해서 오후 1시에 닫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가셔야 하고, 가락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큰 농수산물 도매센터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그 서울 북부 지역하고 경기도 남부 지역을 잇는 4호선의 볼거리도 좀 소개해 주시죠. 4호선의 하루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면 경마공원역의 경마공원, 동작역의 국립서울현충원, 이촌역의 국립중앙박물관, 삼각지역의 전쟁기념관, 충무로역의 남산한옥마을, 동대문역의 흥인지문, 당국의역의 불안폭포를 갈 수 있는데요. 경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인기 만점이고요. 주말에는 경마 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니 방문 전에 이 홈페이지 행사를 꼭 확인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 전사한 분들을 모신 곳으로 풍경이 아름다워서 산책길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동양에서 6번째로 큰 빌딩일 정도로 규모가 커서 하루 안에 다 둘러보기 어려우신데요. 이제 가시기 전에 홈페이지나 정보를 둘러보고 싶은 전시관을 미리 정하신 뒤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을 테마로 세계전쟁, 조선시대의 전쟁에 관한 자료들을 모두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야외 전시관에 무기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남산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표 한옥마을로 한옥의 고즈넉한 멋을 느낄 수가 있고요. 흥인지문은 작은 성문으로 밤에 사진을 찍기 안성맞춤인 장소이고요. 예. 불암폭포 같은 경우에는 불암산에 있는 폭포로 시원한 장관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산이 작고 경사가 심해서 폭포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철이 지난 뒤에 가서 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갑상선암에서 국내 1인자로 불리는 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서울시내 60세 이상 시민 가운데 47%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운데 45.2%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54.8%가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시민 가운데 11.3%만이 자녀가 노후 생활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등촌동 5층 건물 옥상 물탱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물탱크 등이 타 1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8배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모두 4,700곳으로 민간 어린이집 수의 8분의 1 수준이지만 입소 대기자 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자는 모두 46만 3천여 명에 달했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기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가장 많았던 전문직은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 6천만 원인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리사는 9년째 전문직 소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공공의료를 이끌고 있는 국가병원이죠.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인데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진 비용도 대학병원의 한 60%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국립중앙의료원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국립중앙병원이라고 을지로육가에 예. 저희로 봐서는 한 65년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 최고의 병원이었습니다. 예. 병원으로 따지면요. 예. 이제 이렇게 너무 오랜 세월 됐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국가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저도 보면 병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공보건의료 본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원들 있잖아요. 여러 각 도마다 있는 의료원들의 교육 또 평가 심사하고 하는 이런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니 경주 사건 있을 때 하는 중앙응급의료 센터가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119 누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할 때 여기서 다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하는 게 많이 있는 중앙병원입니다. 예.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의료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예전에는 아마 공공의료하면 무조건 싼 값으로 치료하는 걸로 가면은 무료로 해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신개념 공공의료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서 최고의 질을 갖는 의료를 누구나 국민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민간병원에서 못하는 게 있거든요. 싫어하는 게 또 왜냐면 결핵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수지가 안 맞는 이런 건 누가 또 해야 되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요번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걸 할 때 감염병원 하면 병동을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럼 병원으로서는 굉장히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개념 공고라는 걸 해놨습니다. 원장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저희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그럼 거의 임기가 끝날 때가 되셨네요. 예, 오늘로써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임하시고 3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것만은 좀 자신 있다 하는 거 있으시면 좀 자랑을 좀 해 주시죠. 아마 서울 시민님은 다 이번에 선거할 때 보셨을 겁니다. 일부 5개 구에서는 반대를 하고 저 밑에서는 서쪽에서는 아주 찬성을 하고 하는 원지동 국립중앙의료 이전 반대 찬성해가지고 아마 벽보도 많이 붙여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1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국회 예산 통과를 해서 확정이 됐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보면 국립중앙병원의 건물이 제일 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으로서. 이게 11년 전부터 투자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낡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질이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 유명한 사람들 많이 모시고 오고 젊은 사람 충원으로 해서 지금은 어느 병원에 비해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뒤지진 않을 겁니다. 병원도 낡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각 분야의 명의를 어떻게 모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또 일부에서 제가 지금 소속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던 여러분 아마 말씀만 해도 잘 알 겁니다. 감담체 이렇게 하면 윤정범 교수라든가. 저는 또 우리나라에 건선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피부과 하시던 윤재일 교수, 그다음에 이분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코 질환 하시는 이비인후과 민양기 교수님들, 그다음에 카톨릭 의대에 계시던 당뇨병 갑상선 하시던 이광우 교수님들 이게 저희 모시고 와가지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잘 하시던 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아주 치료를 막 해서 환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원지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전을 한다 그러니까 중구 지역 주민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반대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 주위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구가 굉장히 다 잘 사는 사람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회 지층으로 봐서도 밑에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을지로 육가에 있는 이
이 시설은 65년 돼서 무척이 낡았습니다. 예. 어쨌든 새로 개배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일부 여기 우리가 아시고 그 지역이 교통요지가 많습니다. 예. 오랫동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당뇨병을 알고 계시다든가 고혈압 환자라든가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 진료를 아마 서울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료 영역은 남겨놓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겠죠? 네, 거의 확정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지난번에 중구청장 출연하셨을 때도 그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하고. 그 원지동으로 이전을 하면은 국가중앙외상센터도 별도로 신축을 한다고요? 예,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17개 권역외상센터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국가중앙외상센터가 서울 권역센터도 동일하게 같이 있습니다만 이거 병원을 저희가 한 250병상으로 해가지고 최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예 우리가 필요한 지금 우리나라 최고가 아니라 세계적인 최신의 병원 우리나라 의료가 이제 굉장히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괜찮거든요.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아마 신축해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시설은 개선을 하고 좋아지는데 검진 비용은 또 대학병원에 비해서 많이 싸다고요. 그래서 검진을 센터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중앙병원인데 무슨 검진센터를 하냐. 근데 사실 좀 없더라도 검진을 받을 권리는 국민한테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 그러니까 제가 한 거하고 같은 종목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번 오신 분들은 다 옵니다, 여기.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해서 아주 정말로 오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서 또 기계가 무지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왜 이렇게 좋은 걸 가져왔는지 예산상 정부기관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최고의 시설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국에 또 3개 특수진료센터 설립을 또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원지동으로 이제 가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은 그 아까 얘기한 중증 외상센터. 이 외상센터는 이 외상의들의 교육도 해야 되고 진료도 봐야 되고 혹은 밖으로 나가면 이 국내 국외 재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센터를 병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또 병동병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뭐 국제의료센터. 이번에 뭐 필리핀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국내 국외에 있는 거 이런 그런 거하고 인터내셔널하게 또 해야 될 이런 센터를 3개를 좀 특수센터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국립중앙의료원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국가전담병원 역할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 큰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필리핀에 큰 태풍 와서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예전 같으면 아마 무슨 병원하고 매칭해서 신문사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걸 획일화시켜 가지고요. 하나 단일화해서 작년에 가자마자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원 파견해 가지고 아주 거기서 나중에 감사장 그때 받은 게 일본, 호주, 우리나라입니다. 아주 우리 병원 선생들이 하고 또 밖에 있는 인원은 저희가 다른 병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될지 몰랐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앞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사회 취약계층의 그 의료 안전망 역할 이것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거기가. 동대문 저 문화센터 있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환자가 한 60% 돼요, 저희가. 그리고 매 오래된 환자들이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 뭐 당뇨 교실이라든가 뭐 금연 교실, 갑상선 교실 뭐 이런 많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이 워낙 목적이 그거니까 그분들도 와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그 켈리의 코리안 영어 교실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Work out, work out. 며칠 동안 운동대에서 얘기하면서 work out 단어 나왔습니다. 운동은 미국에서 exercise,
exercise 단어 쓰긴 하지만 workout 단어랑 반반쯤 쓰는 것 같습니다. exercise의 경우는 문어체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workout은 회화할 때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I go to the gym to work out. I go to the gym to exercise. I work out every day, or you can say I exercise every day. All right, great job.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국립중앙의료원 윤혁이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국립중앙의료원장 맡고 계시지만은 또 갑상선 질환에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 내 1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나요? 아니 통계에 의하면 제가 환자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갑상선이 남자 여자 모두 있지만은 어떻게 여자가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통계로 보면 여자가 좀 많고 돼 있습니다. 네. 4대1 내지 6대1. 그 세계 어느 나라도 똑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갑상선이 이게 왜 그럼 여자가 많느냐 아마 이런 얘기도 궁금하신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만 호르몬 관계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보면은 유방암에 대한 캠페인이 잘 됐기 때문에 유방암 검사하면서 갑상선암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갑상선암이 발병률 1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진료 체계가 더 강화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왜 이렇게 많으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체르노빌 사건이라든가 후쿠시마 이럴 때 방사능 노출이 되면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너무 검진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동양이 여기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이민한 보니까 그 종족적인 별로 그런 게 또 있는 것도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짜게 먹지 않습니까? 그 소금 양이. 근데 음식하고도 관련이 있군요. 소금에 들어가 있는 요드 용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가족력은 어떤가요? 가족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저희 있기 때문에 가족에 있으면 항상 체크하라고 저희가 얘기해요. 보통 갑상선 질환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저도 한 4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증상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서울대학병원 보면은 약 80% 정도에서는 1cm 미만의 아주 조그만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큼직큼직한 게 저희 시작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그렇게 오시는 환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근에 그 갑상선암 진단을 놓고 의료계가 한때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국립암센터에서는 증상이 없는 성인의 경우 갑상선암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 장단점을 충분하게 설명한 뒤에 검진해야 한다. 이러는 초안 같은 것도 마련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여기에 대해 저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사군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회의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갑상선 전문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이걸로 하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갑상선암이라는 게 보통 다른 암처럼 이 사이즈에 따라서 번지고 하는 이런 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가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하고 달라요. 같은 사이즈라도. 그렇군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 보면 조그만 게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커도 옆으로 번진 사람이 없는 게 있고 어떤 분은 아마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3mm인데도 옆으로 이 목에 큰 종괴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돼가지고 놔둔다고 하면 나중에 이 책임은 누가 질지 나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사람을 얘기를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 증세나 사안별로 다 다를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나면은 보통 그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몸에 안 좋진 않을까요? 예, 보통 그거 와서 환자들이 꼭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네. 뭐 평생 먹어야 된다면요. 네. 아니, 비타민하고 밥 먹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약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 쓰이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갑상선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 적게 나오는 경우 우리 몸의 때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네. 보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증 있는 환자들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람한테 먹고 나면 확인 났죠. 네. 본인도 편하고. 그래서 비타민으로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예. 그 모든 암이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갑상선암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습니다. 아마 조그만 건데 바로 그 소위 말해서 희귀신경이라서 말하는 네. 성대로 가는 신경 옆에 있어서 아주 5mm지만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성악가인데 독일에서 일해갖고 아마 텔레비도 나오고 일본 것도 나온 거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아무 진단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가 나와서 보니까 번져가지고 예. 근육까지 다 자르는 경우 있고 그렇군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요새 방송에 무슨 뭐 유명한 성악 가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도 일찌감치 했으면은 그런 경우가 없었겠죠. 예. 자꾸 재발하고 하는 것도 어차피 암은 안 없어져요. 예. 이거는 언젠가는 치료 방법이 수술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로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예. 7362번으로 보내오셨는데 갑상선 호르몬제와 경구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예.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라 하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약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른 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아마 제일 편하실 겁니다. 예. 관계 없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원장님께서는 그 세계 최초로 흉터 없는 내시경 수술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갑상선에 적용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아마 수술하는 방법이니 기술은 똑같습니다. 예. 일반 째는 거하고. 근데 이제 복에다 젊은 사람 같으면 상처를 내기 싫잖아요. 예. 그다음에 상처를 내면 아주 유착 때문에 아주 불편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양 겨드랑이 한 5mm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주름살 있는데 그다음에 예. 양윤에다가 해가지고 네 군데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하듯이 뭐 전혀 해도 없고 피부 밑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뭐 움직이시는 데니 뭐니 하는데 이거 해서 불편한 사람 한 번 못 봤습니다. 예. 그 이제 중앙의료원 원장직도 이제 거의 끝나셨다는데 후임은 결정됐나요? 아직은 아마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후임 원장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으세요?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모든 의료 보건 제도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예. 그러고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앞으로의 정책을 결정해야 될 여기 조언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국내외 모든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도 앞으로 먼저 선취적으로 해야 되는 네. 이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앞으로 아마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새로운 병원에 가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윤혁규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헤어오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선거를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 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도시에서는 세련된 SUV가, 여행 갈 땐 더 넓은 SUV가 필요하기에 세련된 디자인과 3열 시트, 동시에 공간의 넉넉한 표지. SUV 2대의 효과 맥스 크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요. 경북 영천 괴현 저수지 뚝 10m가 붕괴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자세한 소식은 10시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